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내년 대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 차리는 방송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신의 한수의 신혜식이 오늘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대한민국 살리는 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일부에서요 말이 예. 제가 그냥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도 네. 막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보세요. 흥분 좀 하지 마세요. 아, 흥분이 돼요. 그래서 네.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다가 아, 예. 아, 대한민국 말이야, 뭐 잘 가고 있고, 뭐 문재인 괜찮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확 그냥 피가. 피가 거꾸로 솟고, 네. 네. 야, 너 그럼 북한 가서 살아라. 예. 뭐 이런 얘기가 입에서 그냥 확 올라오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알고 보면 다 그냥 뭐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고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저 그냥 북한에 좋은 얘기하면 아, 네. 진보적이다. 뭐 북한에 퍼주면 아, 저 사람은 북한이 못 사니까 그냥 계속 퍼주라고 얘기하는 착한 사람이다. 네. 우리처럼 북한에 퍼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수구 꼴통이다. 그렇죠. 이게 요즘 언론과 방송의 행태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그냥 붉게 머리가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예. 그걸 노려가지고 지금 문재인 씨가 네. 송민순 회고록에 의해서 수세에 몰리니까 네. 아, 왜 색깔론을 펴느냐? 또 왜 종북몰이를 하냐? 참 종북몰이란 용어도 기가 막혀요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보수 우파는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색깔론을 왜 피느냐? 왜 종북몰이를 하냐? 그러면 움찔해서 그냥 흐지부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종북 세력과의 동침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자.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보수 우파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이 소위 말하는 국가 중심 세력은 네. 이 좌파 종북 친북 세력이 입만 열면 수세에 몰리면 꺼내는 그 이른바 색깔론, 종북몰이라는 용어 그런 것에 전혀 주눅 들지 말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종북은 종북이지 내통은 내통 아닙니까? 분명히 종북은 종북이고 내통은 내통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지. 예. 보수파는 그냥 한두 마디 하다가 음. 바로 그냥 깽깽. 더불어민주당이나 깨갱? 네네.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왜 색깔론을 갖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허지부지 뭐라겠죠? 깽깽. 네네 이렇게 돼버리는 말이지.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게, 뭐, 우리 대표님이나 네네. 저나 또 많은 애국자들이 아주 청렴 결백하게 살아와서 네. 우리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압박, 협박, 굴하지 않는다. 네. 싸우겠다. 이런 자세가 돼 있는데,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렇죠. 그냥 뭐가 구려요. 네. 건드리면 뭐가 막 비리가 떨어지고, 네. 이 사람이 공격하면 그냥 겁나고, 포털에 자기 이름 떠갖고 꼴통, 뭐 보수 이렇게 되면은 표 떨어질까봐 그렇죠. 발발발발발발. 그 있잖아요. 강아지 새끼들 한번 웩 이렇게 하면 그냥 네. 깽깽 하고 뒤에 가갖고 그냥 네. 몽둥이 한 번만 들어도 그냥 그런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보세요. 예. 강아지 새끼가 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보여서 그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구성원들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뽑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한 재주가 있어요. 누가 뽑았는지. 절대 자기 이익과 관계 없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뽑았죠? 네. 절묘하게. 그렇게 뽑는 것도 재주예요. 제가 볼 때. 제주예요. 재주예요. 김진태, 네, 네. 최근에 또 전희경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은 할 말해요. 몇 사람을 몇 줘야 사람. 몇 사람을 그게 줘야 이제 새누리당의 실수지. 그렇죠. 사실은. 사실 실수입니다. 네, 네. 참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불행하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이요. 이게 쌀 속에 왜 뉘라고 그러죠? 예. 한두 개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왕따를 당해가지고 뭐 공천도 받지 못하고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 그렇죠.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의 이 풍토가 바로 그건데 네.
새누리당이 뭐 이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뭐 새누리당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참 부강한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고 또 그런 행복한 나라를 후손에 물려준다.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 때문에 이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차원인데 네. 그 소위 말하는 이 좌파들의 그 좌파 특유의 어법. A 문제로 권격해쳤을 때 B를 치고 나오는 거. 소위 말하는 성동격서라고 그러죠. 예, 예. 이 특유의 성동격서. 그런데 예, 문재인이가 그 북한에 이 찬성할까요, 기권할까요라는 그 물어보는 과정, 네. 남북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주도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과정에서 대번 왜 색깔론을 들고 나오냐, 왜 종북몰이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기억도 없다. 갑자기 뭐 청문회처럼 말이죠. 그게 왜 기억이 없겠습니까? 치매 아니에요? 치매. 그 정도가 기억이 없을 정도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중책을 맡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대권 뭐 후보라 그러면서 뭐 전국 돌아다닐 어떻게 보면 그 뭐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 정도 기억력을 갖고. 그럼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86세에 돌아가시면서도 이렇게 이런 책을 내놓으셨는데. 이야, 이건 네? 요거는 사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네. 요거를 가끔씩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김대중 그래서 자서전이 제가 아니라 참, 네. 김정일 찬양전. 네. 예, 그거네요. 신문사에서 참 박봉에 네. 논설위원 할 때 네. 그 박봉의 월급으로 산 거 아닙니까? 아유, 책값 봐야 되겠어요. 이걸 뭐 보겠습니다.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야,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께 예, 알려드리겠는데 예, 예. 가격이 안 써 있어요. 거기 써 있죠. 두 개에 한 10만 원 될 겁니다. 그러게요. 되게 네, 비싼 책 같아요. 보세요. 예. 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네. 비싼 책은 앞에 있군요. 대부분 뒤에 있는데 앞에 있죠. 27,000원. 7,000원. 5만 원. 5만 맞아요. 5만 4천 원. 네, 두 권에. 이야. 네, 네. 27,000원이니까 사보지는 말고요. 저희들이 아주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종종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사료는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건 뭐 이미 99.9%가 이른바 김대중식 기록이니까, 네네.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니까, 대부분이. 예, 예. 네네. 그래서 하여튼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 세력의 그 용어 혼란 전술, 네. 예, 색깔론이다, 종북몰이다 하는 것에 절대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네. 이 종북 세력과 끝까지 싸울 전사로서 전사가 되겠다. 예. 국민 각자가 종북 세력과 끝까지 싸우는 전사로서 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보답하고 예. 그 대가를 치르는 방식은, 그 삶의 방식은 이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종북 세력을 퇴출시켜야 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싸워야 한다. 이걸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표를 세우자 이거예요. 이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 지도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저 윤찬이고 정말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종북 세력과의 동침을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피아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구도가 눈에 들어온다. 종북 세력을 인정하자. 예. 이 종북 세력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얼굴이라 해서 절대 같은 뜻을 세울 수 있는 국민이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종북의 밥이 된다.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절대 그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의 그 특유의 그 어법, 예. 그 본말을 전도시키는 어법에 넘어가가지고
밀려서는 안 된다. 홍보전에서. 세 번째는 종북 좌파를 완전히 퇴치시킬 수 있는 전사로 태어나자. 각 국민들이. 저는 최근에요. 네. 우리 대표님 보면서 전사가 된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얼마 전도 아니죠. 예. 바로 며칠 전에는 대표님의 페이스북이 네. 해킹을 당해가 그렇죠. 폭파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냥 당당하게 네. 다시 활동을 하는 이 좌파들이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날 제가 쓴 칼럼의 제목이 문재인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들이 몰려들어갖고 해킹을 한 거 아닙니까? 밤에 페이스북이 작동불능, 전문 용어로 비활성화, 예. 계정이 비활성화가 됐는데, 주변 동지, IT에 이제 정통한 동지들한테 제가 이것을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지금 해법을 찾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참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제 이름을 도용해서,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제가 음란물을 게재한 걸로. 근데 얼마 전에 음란물 그러니까, 게재한 네. 문재인은 왜 계정이 정지 안 됐지? 근친물이던데, 근친물. 예, 그거 참 희한하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다른 데에다가 음란물을 올린 걸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러면 제가 자동적으로 제 페이스북이 이제 계정이 비활성화, 이른바 먹통이 되는, 그 아직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구 북 콘서트에 앞서가지고 이 페이스북 활용을 못함으로써 지금 이른바 홍보에 아유, 우리 신의 한 수가 많이 해야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는 장기정 대표도 말이죠. 네. 막 좌파들이 백남기 씨 유가족 고소했다고 그렇죠. 막 협박 전화에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 우파 활동, 애국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좌파들의 협박과 공격, 음해 이게 아주 날로 심해집니다. 그러나 네. 전사처럼 꿋꿋하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말이죠. 그냥 포털에 이름 하나만 뜨면 발발발발발발. 오마이뉴스에도 발발발발. 한겨레에도 발발발발. 네, 네. 정작 신의 한 수에 인터뷰하자 그러면은 인터뷰 안 해요. 썩었어요. 네. 겁 많고 웰빙이고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한 북한 핵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예.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사드 배치 하나 하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예. 이 난리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북한의 에 대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참 일종의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 제재를 가져가는데 예. 북한을 도와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래가지고는 절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북한 핵이 초래한 이 안보 위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종북 세력을 완전히 고사시킨다. 이게 첫 번째 저는 단계라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 이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만 네 번째 예. 바로 국론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론 통합이. 저는 박수를 친 게 네. 종북 세력하고 자꾸 국론 통합하고 소통하라고 그러는데 그래 봐야 종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 지인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야당이 자꾸 대화하고 뭐 소통하고 이런 얘기를 정부에 하는데 예. 아예 북한과 얘기하면요 쌀이라도 주고 기름이라도 주면은 얘기라도 잠시 돼요. 네. 이놈의 야당은 뭘 줘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네. 소통 안 되는 야당도 큰 문제지만 종북 세력
이건 말이죠. 외계인하고 얘기해도 대화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종북 세력과는 얘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종북 세력을 완전히 고사시켜야만 결국은 국론 통일이 온다. 맞습니다. 이 국론 통일이 와야만 우리가 무슨 자위적 핵 개발을 한다던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제가 말이죠. 소위 말하는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자체적 핵무장을 하니 마니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네. 국론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사드 배치 하나도 지금 사드 부대 창설 하나를 하는데도 저 난리를 피는데 어떻게 국론 통일이 안 됐는데 핵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참. 나는 그 보수파 일각에서 무슨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그러는데 네. 한번 해봅시다. 음. 네? 아니 제주 강정기지에 말이죠. 해군 기지 하나 놓는데 몇 년 걸린 겁니까? 송전탑 하나 놓는 네? 것도 난리예요. 네. 예. 아니 중국이 반발하니까 제주도 해군 기지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좌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드 부대 하나 창설하는데 그것도 우리 부대가 아니라 미군이 와서 자기들 지금 사드 부대 하는 창설하는데 땅 좀 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거기서 무슨 전자판이 온갖 괴담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반대하니까 할 수 없다 하는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 이 종북 세력들이요 고숨 칠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핵무장을 해요? 무슨 핵무장을? 에? 그러니까 사드 배치 하나 못 하고 있는데. 네. 야. 나는 그 보수 우파 분들한테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참 용을 뭐지만 그러니까 안보 장사란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런 치명적. 네,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사드 부대 하나 창설을 못하고 지금 제주도에 해군기지 우리 땅에다 지금 해군기지 하나 세우는 거 거기 지금 제주 강정마을 제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거기다가 무슨 탑 네. 하나 세우고 시위 중입니다. 네. 네. 그 해군기지라는 게 무슨 우리가 볼 때 뭐 그리 엄청난 광활한 지역도 아니에요. 예, 예. 거기다 해군기지 하나 좀 세우는데 지금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벌써 8년, 9년 걸려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8년, 9년이면 아마 하나 도시를 네. 서울처럼도 만들 것 같아요. 만들고 남죠. 예, 신도시를 만들고 만들죠. 남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핵무장을 하냐? 예? 우리가 뭐 지금 뭐 그냥 말로만 핵무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론 통합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네. 예? 네. 그래서 외교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외교 안보에 관한 그래서 여야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말이죠. 네. 정말 외교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없음을 보여준 야당 지도자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누구냐면 얼마 전에 착고하신 소석 이철승 당수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분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네. 그분이 박정희 정권 때 소위 말하는 김영삼, 김대중, 강경 야당 지도자 그분들한테 그야말로 사쿠라 야당 지도자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예. 우리가 인간에 대한 평가와 역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손쉽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유신 말기에 한국 정부,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을 꼬투리 잡은 카터 대통령이 예.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대선 공약에 내걸고 그것을 직접
실천에 옮겼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히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시절에 대한민국 신민당 총재가 네. 가방 들고 미국 조야, 영국, 일본을 찾아다니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공산하다. 아, 정말 네? 야당의 당수다운 근데 모습이 얼마나 그분이 사꾸라다, 에? 그야말로 무슨 뭐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한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 비난을 하는 데에 누가 비난했겠어요?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완전히 부풀려간 라팔수 역할을 했던 게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 언론인 거예요. 종북 언론들, 기회주의 언론들. 그때 무슨 종북이라는 뭐 용어는 없었지만은 네. 저는 제가 언론인 생활을 30여 년 했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나 뭐 여당이나 권력의 핵심에서 제가 몸을 담았지만은 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몸서리치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대한민국 야당과 대한민국 언론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네? 명언입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의 평가가 반드시 맞지가 않아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세요. 이 시점에서 야당 대표들이 왜 통렬하게 북한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네? 안보 문제에 관한 여야가 없다라고 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야당이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들 중에 네. 이 예컨대 외교 안보 문제, 지금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여야 정파를 초월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이 엄청난 지원을 할 겁니다. 내가 볼 때. 엄청난 지지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에서 무슨 대선 후보 임대하는 사람들 보면 네. 대선에 뭐 출마하겠다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결같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지하기 어려운 네? 참 대한민국적인 이야기 정말 억장이 무너진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네. 지금 새누리당을 봐도 대통령감이 없고 야당을 보면 더 없는 것 같고 이야, 그러네요.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오히려 새누리당이 정신 차리면 네. 해볼 만한 싸움인데. 얼마든지 해볼 만한 예. 싸움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네. 무슨 대선 후보 인터뷰를 하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독자적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국민의당하고 협치를 하고 정책 연합을 하고 결국은 합당을 해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당에 누가 있습니까? 박지원이 네?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거죠, 네? 그 사람들. 네. 막말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새누리당하고 박지원이하고 합치는 걸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민 같죠.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이기는 꼴을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보세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금 보수파하는 거예요? 참,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네.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국민들이 말이죠. 종편 보다가 네.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또 신문 방송 보다가 더 좌파가 되는 것 같고 포탈 보면 열받고 말이죠. 신의 한수와 윤창중 칼럼 세상이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뼛속까지 우파인
대통령을 뽑아야겠다. 예. 우리 손으로 찾아서 예. 우리 국민의 손으로 기르고 우리 손으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예. 근데 새누리당에서 무슨 대선 후보 임대하는 사람들 한 얘기가 무슨 야당과 국민의당하고 어떻게 합쳐가지고 뭐 한다. 무슨 영호남이 합쳐가지고, 에? 뭐 대통령을 만난다. 이건 말이죠. 게임을 하기 전에 아예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범죄자가 네? 많으니까 네. 경찰과 연쇄살인범이 한 팀이 돼서 네, 범죄자를 잡겠다. 그래야 범죄를 잡는다. 예, 미친 소리죠. 좋은 한마디로. 편이에요. 예. 기발한 편이에요. 아, 기발합니까? 네, 네. 네. 아, 신대표 가끔씩 아주 기발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다. 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인데, 국민 각자가 이 대한민국에서 기생하고 있는 이 종북 세력과의 통침 시대라는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예. 이 종북 세력을 퇴치하기 위한 전사가 될 것을 각자가 결심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종북 세력을 완전히 퇴치를 시키면서 네. 그 국론 통합, 그 국론 통합을 바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지도자를 내년 대선에서 뽑자. 예. 그런 각오만 한다면 저는 북한 핵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예. 정말 상상 밖으로 김정은의 무릎을 꿇리게 할 수 있다. 예. 저는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위기가 바로 기회다. 이게. 아, 위기가 기회다. 네. 이 난세 속에서 확실한 지도자가 나온다. 그리고 신은 결코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야,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은 결코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예. 따라서 우리는 내년 12월 선거에서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안정적인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예. 북한 김정은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네. 이 참 국제적인 이 시각, 국제적인 견해, 이것도 아주 풍부한, 예. 소위 국제 외교 정치에도 상당히 밝은 그러한 정치 지도자를 뽑게 된다면 예. 북한의 문제는 의외로 풀릴 수 있다.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국민 각자가 각성해야 된다. 전사가 돼야 된다. 네. 네. 이걸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요, 거의 끝에 왔을 때가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밝은 빛이 나옵니다.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이 마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전사가 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신의 한 수, 열심히 보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널리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또 윤창중 칼럼 세상을요, 열심히 구독하고 또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전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TK 콘서트, 이번에 대구 인터블고에서 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여기에 나와주는 것도요, 큰 운동이 됩니다. 또 하나의 전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피정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나오기 힘들고 보는 시간도 좀 어렵고 누구에게 알려주기 힘들면 피정이라도 좀 한 권 사서 보시고 외국 활동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전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전사가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신의 한 수 홍보해 주시고요. 구독 참여하기 버튼 꼭 눌러주는 거, 이것도 전사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오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TK 콘서트 생중계를 한다는 점 명심하셔서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아, 토요일입니까? 네. 아, 일요일 날 또 저희가 물대포를 쏩니다. 직접 맞는 거라다 네, 보니까 네. 연 이틀간 생중계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네. 토요일 날은 윤창중의 칼럼 세상 네. TK 콘서트 생중계가 신의 한 수를 통해서 2시부터 있고요. 그렇죠. 생중계. 예, 네. 일요일은 또 물대포를 맞습니다. 네. 정말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다쳤는지 저희들이 직접 몸에 맞으면서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2시입니다. 그것도 주말은요 2시가 네.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신의 그렇습니다. 한 수만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사가 되는 길 신의 한 수 시청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